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돔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자, 돔이란 무엇일까요? 일단은 돔이라는 거는 짧게 말해서 Document Object Model이라 한다. 그러니까 문서, 문서의 객체 모델이라고 해요. 또 다시 말하면 Output Tree. 그러니까 우리 HTML 파싱을 하는데, HTML 프로그램 언어니까 파싱을 하는데, 이 파싱 할 때 이 파서를 기준으로 돔이 만들어져요. 그 오브젝트들이 만들어집니다. 모델들이. 근데 이 돔 오브젝트 모델이 엘리멘트가 어떤 게 있냐면 버튼도 있고 뭐 많이 있죠. A 타그도 있고 이미지 타그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트리 구조로 딱 그려요. 이 예를 들어 바디 안에는 이 바디 타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타그가 있으면 이 바디 먼저 앞 위에 놓고 그 아래에 이제 이미지 타그를 넣습니다. 이렇게 트리 구조처럼.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트리를 만들어진 게 돔 트리라 하고 이 돔은 이 각각 이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? 또 다른 말을 말하면 그 다큐멘트 HTML 문서에서 이렇게 객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HTML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어가지고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 있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 봅시다. 우리가 그 문서를 보면 HTML 타그 안에 있고 헤드도 있고 그 헤드 뒤에 또 바디 타그도 있고 거기 안에 A 타그가 있죠. 또 예를 들어 볼까요? 바디 타그도 있고 또 아트리뷰트도 있어요. 아트리뷰트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게 예로 드린 거예요. 이게 돔이라 하고 돔 트리라 하고 리프를 바디 타그 뭐 헤드 타그 A 타그를 하고 리프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색칠하는 거 이걸 아트리뷰트라 하죠. 얘가 소스 아트리뷰트가 소스 이미지 할 때 우리 소스 이미지를 넣잖아요.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. 아트리뷰트가. 자, 이렇게 해서 돔 트리를 그릴 수 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움직이는 경우에는 돔 트리를 우리가 돔을 만들었으니까 자바스크립트랑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런 로직 아니면 그런 액션들을 만들 수 있다. 왜냐면 우리가 처음 웹 프로그램 세계를 입문했을 때 HTML은 뼈 같은 구조고 자바스크립트는 이 뇌라고 했잖아요. 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런 마이크업을 HTML 안에 뭐 바디 있고 파라그래프도 있고 div도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돔 트리입니다. 이 각각이 돔이고요. 자, 예를 들어서 어떤 트리가 돔 노드를 포함하고 있다고 칩시다. 그 뜻은 무엇일까요? 그 뜻은 그 트리가 그 엘리멘트, 예를 들어서 버튼 엘리멘트, 그 A 타그 엘리멘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. 만들어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엘리멘트가 뭐냐면 우리 돔 인터페이스 할 때 뭔가 좀 돔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구현시키도록 도와주는 게 이 엘리멘트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말이 어렵죠? 예를 들어 봅시다. 우리 버튼 같은 게 있죠. 버튼 같은 게 있어요. 버튼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룰도 있죠. 내가 이거 클릭했으면 어떤 타입에 따라 진짜 그냥 버튼 기능만 되고 아니면 제출 기능, 서브밋 기능만 되고 어떤 거는 버튼이 작동 안 하게 이렇게 디세이블 할 수도 있어요. 아트리뷰트에 따라. 자, 여기서 돔 인터페이스가 다시 말하면 set of rules야. 그러니까 뭔가 법칙이라는 거죠. 그
법칙들이 집합이라는 거예요. 두 인터페이스가. 그래서 버튼이 있고 버튼 타입이 있고 서브 타입도 있어요. 거기에 따라 유저랑 이제 웹사이트랑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기능에 따라서 이 룰스가 있어야지 이런 게 상호 가능한다는 거죠. 자, 어쨌든 우리가 뭐 HTML 파스 해가지고 돔트리를 만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, 자, 그러면 파싱은 뭔지, 그리고 어떻게 파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파서라는 건 무엇일까요? 일단 파서라는 거 알기 전에 파싱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, 파싱이 무엇이냐면, 어떤 그 센텐스, 그러니까 문장이 있으면 이거를 문법 부분에 따라서 분리하는 걸 파싱이라고 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보면 막 동사, 뭐 명사 이런 게 있죠. subject, verb, object 이런 게 있는데 각각 이 그래마 이런 문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. 이 프로그램 세계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게 그 각 프로그램 언어마다 이런 그래마가 있고 파싱이 이 그래마를 읽어서 다 이해할 수 있게 쪼갠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그래마가 여기서 그래마라는 것은 문법이라는 거는 우리 언어의 법칙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파스는 또 무엇일까요? 파스는 두 가지로 또 나눠 있어요. 탑다운 파서, 아니 바텀 파서. 말이 많잖아요. 말이 많고 그러는데 탑다운 파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, 바텀은 아래로부터 위로 있게 되는 거예요. 굳이 여기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먼저 left부터 한다. 이걸 그냥 영상 멈추시고 그냥 읽으면 될 것 같고, 자, 쉽게 설명하자면 센텐스 여기 문장이 있어요. 문장이 있으면 이거를 각각 쪼개요. 이게 서브젝트인지 벌브인지 각각 쪼개요. 쪼개서 하나의 문법으로 쪼개면 이제 하나의 이렇게 유닛이 만들어지겠죠. 하나의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겠죠. subject, verb, 뭐 object. 여기 보는 건 A 타그가 만들어지겠죠. 자, 이게 탑다운 파서예요. 처음 이렇게 덩어리부터 이렇게 쪼개는 게. 근데 반면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로봇이 있으면 더 로봇이 구성 요소는 뭔지, 더 로봇의 구성 요소는 A 타그랑 나운 타그를 이용해서 subject, 그러니까 더 로봇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쪼개서 합해지는 거를 바텀업 파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쨌든, 자, 예를 들어서 The cat chased a dog라는 센텐스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거 실수했는데 원래는 더가 있어야 돼요. 원래 여기 나중에 더가 나올 겁니다. 원래 이렇게 3개 있어야 돼요. 쪼개는 거예요. The cat. 이게 subject이구나. 단위로, 한 단위로. chase. 이거 동사구나. 동사, 명사라고 하는 건가요? 한국말을 까먹어가지고. 한국 그 영어 문법을 까먹어가지고. 어쨌든 이걸 subject라고 하고 이거 verb를 한다. 원래는 같이 있어야 돼요. 실수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리고 object가 있고 여기서 또 쪼개요. subject은 art랑 noun이 있겠죠. 이 art의 삶에서는 하고 돼요. 그러니까 이게 art고 이게 noun이고 이 두 개 다 합해서 subject이 되는 거죠. 얘는 근데 좀 더 쪼개서 구문을 이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. 더그는 또 object는 art, nou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싱이 돼서 이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게 탑다운이고 바텀업은 반대예요. 이런 식으로 덕이 있으면 이게 다 합해지니까 subject, object가 되겠구나, 아니면 subject이 되겠구나. 더 캣이 있으니까 더 캣이 더 합해지면 뭐 subject이 되겠구나. 뭐 더 캣이랑 chase랑 덕이 합쳐지면 이 센텐스가 되겠구나 라는 게 반대 말이고요. 아까 바텀업 팔서고요. 아까는 이거는 탑다운. 자,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 HTML8서는 좀 달라요.
뭐가 다르냐면 우리 일반적인 레귤러 탑다운 아래서부터 위에서 아래 방식으로 그리고 아래 방식에서 위 방식의 파서의 파서가 작동하지 못해요. 이걸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 HTML이 특징이 있는데, 그러니까 얘가 용서를 엄청 잘해줘요. 용서를 엄청 잘해준다는 것은 내가 문법을 틀려도 원래 일반 자바스크립트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문법 틀렸어. 뭐 스로 에러가 나겠죠. 근데 여기서는 웬만하면 그러지 않아요. 웬만하면 그러지 않아요. 그래서 내가 h1 타그를 줬고 그 h1 타그를 클로즈 해야 되잖아요. 내가 이걸 끝냈다라면 클로즈 타그를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 않아도 그대로 그냥 렌더링 돼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이해시켜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사용될 수 없어요. 왜냐하면 레귤러 탑다운이나 어쨌든 바텀업 파서는 자기 문법에 맞는 스트릭한 구정에서 예를 들어서 엄격한 규정 내에서 파싱이 이루어지잖아요. 이 서브젝트에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서 하나라든지 이렇게 오차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HTML은 문제가 생겨도 그냥 받아들이니까 일반 우리가 탑다운이랑 버텀업 파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보통은 소스 코드가 파싱 될 때 바뀌지가 않아요. 그 뜻은 어떤 소스 코드가 있어요.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가 있어요. 뭐 인터프레트니까 뭐 바이트 코드를 한 줄씩 바이트 코드 바뀌어요. 바뀌는데 그 중간에 파싱이 바뀌진 않잖아요. 쭉 그냥 계속 파싱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뭐 멈추든가 다시 파싱 해주세요, 다시 디버그 해주세요 이런 거 할 텐데 HTML은 중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다큐멘트 라이트 타그를 통해서 그 메서드를 통해서.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싱 테크닉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브라우저가 그냥 커스텀 파서를 만들었어요. HTML 파싱 위에. 일반 탑다운이랑 버텀 파서가 아니고. 나 이거부터 설명할게요. 예를 들어서 지금 H1 타그를 안 붙였잖아요. 근데도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다. 그쵸? 왜 그러면 HTML 자체가 매우 간대하기 때문이에요. 제가 만약에 세트함을 해가지고 3초 뒤에 그냥 1초 뒤에 할게요. 1초 뒤에 내가 이 파라그래프 타그를 여기 다큐멘트에 쓸 거예요. 어떻게 되냐면 바로 써졌죠. 그러니까 파싱 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10 타그를 붙일게요. 뭐 어쨌든 이렇게 된다. 너무 짧아서 이렇게 에러가 생긴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파싱이 안 된다. 그래서 일반적인 파싱 기술이 여기 HTML을 파싱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는 거죠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돔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어떻게 돔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 대한 설명입니다. 자, 다음에서는 아까 커스텀 파싱 테크닉이 있다 했잖아요. HTML을 위한.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할 겁니다.